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일을 하고 직장 다닐 때는 오늘만 참 기다린 것 같아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 오늘은 저희 이제 어메이징 써니님이 1분 나눔 해주실 건데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자역캠을 시작하고서 이제 되게 느낀 점, 그리고 이제 내년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은 걸 느꼈는데,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기 개발을 시작할 때, 그 자역캠을 할 때 나는 자역캠이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가서 강의만 듣고 내가 그렇게 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듣고 내가 실천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건 줄 알았으면 내가 도전도 안 했을 텐데 그때부터 저의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들은 거는 너무 많고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내가 이제 늦었기 때문에 빨리 이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지도 않고 그랬던 것들을 계속 한꺼번에 시도를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자격증을 끝나고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 딴에 결단을 했다 하고 실행을 하는데도 자꾸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자꾸 실패를 하니까 하는데 남들만큼 못 따라가고 남들만큼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실패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은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방법이 알겠지, 깨닫겠지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막 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제 스타일은 하나를 체득을 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스타일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욕심이 나서 다 했더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가지를 하면 밤새서라도 끝내주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런 의지도 약한데, 그런 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앞섰죠. 그래서 괴롭히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된다면 그냥 지금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도 자기 개발도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명상이 그냥 고요하게만 하는 줄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 명상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50 넘도록 살면서 나를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거울을 보지만 그냥 볼 뿐이지 하나하나를 다 눈썹, 뭐 속눈썹까지 다 생각하면서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은 나를 사랑한다 말하라 하고 나를 위로하래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살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 그다음에 나를 위로해 준 적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사랑한다 위로는 남이 나에게 해주는 줄 알았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줄 몰랐거든요. 이때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여지껏 이거를 하려고 하면서 안 됐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지 않는데 무언가를 집어넣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보자. 나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책도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이든 우리가 부동산 공부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을 때 가장 공통점 하나가 제일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돼야지 그 다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드림 리스트예요. 이 책은 딥론이라는 이 동기부여가 적은 책인데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이거를 읽었어요. 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었지만은 그렇게 확 와,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읽었던 것을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표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일생을 바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뒤편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남의 삶을 부러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남의 삶을 부러워만 하고 살았어요. 아, 저러면 좋겠다. 그랬어 했는데, 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믿기 전에는 이 목표를 정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뭘 해도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시각화도 안 되고 뭐 남들은 잘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걸 느끼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다르던데 여기에서는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 거지만 제가 느낀 걸 얘기할게. 목표 설정은 충분한 이유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항상 들었잖아요. 근데 꼭 부자가 돼야 하는 분명한 명확한 해야 되는데 목표를 높고 원대하게 그러니까 이제 켈리체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목표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게 원대하게 가져라.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려면 충분한 일을 가지려면 동기유발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동기부여해 주는 게 뭘까? 가장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일축하는데 첫째는 인정, 자기 가치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고 내 가치에 대한 확인이 돼야지만이 이제 분명한 목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을 그러니까 승리했던 느낌, 내가 성공한 느낌, 아주 사소한 거여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성공하려는 이유도 내 가족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족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에 어떤 요소가 나와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 목표 설정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는 인생 목표가 그거였대요. 나의 인생 절반은 돈을 모으는 데 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돈을 모두 나눠주는 데 쓸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 목표였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런 목표를,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걸 다 보면 항상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장기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단기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장기 목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되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곳, 나누고 싶은 것들을 15분 안에 50가지 이상을 적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평소에 생각했던 분들은 그게 가능하던데, 그래서 50가지를 쭉 다 적고 나면 그 하나하나의 기간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1년짜리다. 이거는 3년. 그러니까 1년, 3년, 5년, 10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내가 적은 50가지를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년 안에 이룰 거, 3년 안에 이룰 거. 이렇게 해서 딱 적어보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짜리 목표가 내가 별로 없다. 내가 쭉 적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없다. 이러면
목표한 날짜를 연기하면서 취해야 할 행동을 미루고 있는 거래요. 내가 지금 현재.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별로 없다면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가지를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이 50가지를 적었으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1년짜리, 3년, 5년, 10년의 계획을 그 하나하나마다 4가지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4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간별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2가지로 내가 써야 돼요. 내가 1년짜리 목표에 4가지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뭐 내가 우리 집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집을 지을 건지 굉장히 묘사를 하고요. 자세하게. 그다음 2번째는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이유까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항목당 이 2가지를 항상 이렇게 해서 적어 보면 내가 중요하고 꼭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원하는 건지 막연하게 원하는 건지 정말 원하는 건지가 또 구분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다른 걸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원하는지 이렇게 납득이 되면 이제 충분한 내 목표에 대한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좋고, 그러면 장기를 세웠으니까 이제 단기 목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단기 목표는 이제 1년짜리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제 우리가 2024년 계획을 세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내가 아까 적은 거기에서 성취해야 될 4가지를 정했고 4가지 중에 다 2가지씩의 구체적인 것과 이유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월별로, 주별로 이렇게 쭉 나누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수동적 바램이라는 병이 있대요. 이 병은 뭐냐면 50이 넘어서 몹시 가난한데도 여전히 웃으며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그런 병. 제가 걸린 병이에요. 저 이 말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동적인 바람병에 들어있던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증상이래요. 이분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제발 진지해져라. 그리고 목표를 정리해 적어라. 이것만이 실질적인 전략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적어라예요. 적어라. 종이에 적어라. 근데 우리가 정말 뭐 요즘 이제 우리 24기들이 적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늘 종이에 적어라.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동적 바람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여기를 탈출하려고 요즘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려면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죠. 내가 성공했을 때 나의 모습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악수할 때도 그 성공한 나라면 이렇게 악수할 거야. 웃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말할 때도 모든 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가 정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 목표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켈리체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치가 있는 것이 정해져야지만이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나를 변화시키려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켈리체 회장님도 원대하게 잡으라 했잖아요.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게 세워야 된대요.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한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될까? 그건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목표는 굉장히 높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목표 설정의 진정한 가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래요.
저도 뭐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갖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그러면 왜 목표를 설정하느냐? 그거 아니면 그랬더니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표 설정을 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 내가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내 모습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달성했다는 그거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뭐라고 들었냐면,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만장자라는 게. 그럼 뭐냐?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술, 지식, 훈련,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주억, 주원규 PD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정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정한 백만장자는 모든 부가 사라져도 순식간에 재산을 다시 세울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내가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터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터득해 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데 빨리 일어선다는 거예요. 주원규 PD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망하더라도 나는 다시 똑같이 일어날 자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나는 그 방법을 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려고 한다면 현재 얼마나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껏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장자고 부자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진짜 백만장자, 정말 부자들은 이제 가치가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필요한 기술이 뭔지, 지식이 뭔지,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적어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원칙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너무 게으르거나, 만약에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읽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내가 없다.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꿀 것인지 결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충격인데, 내가 게으르고 되고자 하는, 내가 왜냐하면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할까? 아니면 좀 이따 할까? 오늘은 요것만 할까? 막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바꿀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바꿀 건지. 그럼 나는 이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거를 지금 원하는데, 그럼 내가 그만큼의 부자가 되는 거를 내가 줄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하게 되더라고요. 타협하는 걸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능력은 꿈에 맞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시작을 하면 된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준비가 되었니, 안 되었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가 돼야 뭘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니까 어느 순간 가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끊기로 하고 끊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럼 목표는 왜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기에서는 구하라고 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한다는 것은
얻는 과정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다 이러면 이제 얻기는 문제가 안 된다. 얻는 거,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얻는 게 어렵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되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를 할 때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면 좋은 직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목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왜, 뭐 어떤 목록을 얘기하나 했더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하는 것, 우리 리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투두 리스트 뭐 이런 거, 우리 아침에 하는 파워 그런 거, 타임에 하는 것들, 이런 목록들이 있어야 된대요. 이래야 이제 내가 달라지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무궁무진하게 공급이 된대요. 우리가 나는 될까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 없대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예를 들으냐면 내가 큰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성공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비유가 넓은 바닷물에 내가 티스푼 하나 들고 가서 물을 뜰 것이냐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자꾸 내가 될까? 나는 내 수준에서 요만큼일까? 이 생각을 자꾸 했어요. 그럼 내가 바닷물에 가서 내 꿈을 티스푼으로 뜨면 이건 정말 너무 허무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기회의 바다에서 내가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구할 때는 똑똑하고 똑똑하게 구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상 똑같죠. 앞에서부터 전부 다 구체적으로. 모든 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모델로, 어떤 색깔로, 어떤 높이로 구체적으로 다 묘사를 하고 내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믿는 거였어요. 목표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절대 그건 이룰 수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대학교부터 몇 달 동안 하면서 가장 느낀 게 그래서 나를 믿어야 이 목표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목표 설정하고 시간 관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목표가 없으면 시간 관리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효과적으로 정말 안 돼요. 기분 따라 갈 때도 있고. 근데 농부는 언제 온 힘을 쏟고 언제 쉬어야 될지, 언제 활용하고 언제 내버려야 될지를 결정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내가 올인을 해서 몰두를 하고 어때는 좀 쉬어주고 어떤 때는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간 관리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 사소한 것인가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을 내려 할 때 그거 잘 모르겠으면 이게 중요한가 사소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답이 나온대요. 그리고 사소한 시간과 그러니까 사소한 시간을 중요한 것에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부모가 자기는 TV를 3시간이나 보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건 10분밖에 놀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사소한 시간을 중요한 것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상에 잠겨라는 거. 저도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공상하고 이제 상상하는 이게 굉장히 목표 설정에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켈리체 회장님이 했던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게 없었을 때 생각해 실패할 때가 많지만 또 결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실패하더라도 자책의 시간을 짧게 갖고 다음 행동을 생각해라는데 저는 자책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2023년 계획도 세우실 거고 이렇게 한데 지금 저보다는 다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세우는 이걸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이 시각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는 게 막 그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가진 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어요. 미안해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사실 자기 개발을 시작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시작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런 이제 이유가 제일 큰 게 사실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내가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이 뭐 해주고 싶다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사실 보통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저도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자꾸 본질을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사실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자기 개발이란 거를 집중을 하려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거에 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 자꾸 등한시가 되는, 저도 한 1, 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자꾸 가족이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저도 나를 알아야 사실 나의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전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고 생각 중이고 하거든요. 나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하지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오늘 써니님 소개해 주신 걸 계속 쭉 듣고 있으니까, 저 책을 읽고 나도 천천히 이제 나의 목표를 적어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나를 알면서 이제 그 원대한 걸 내가 다 이제 찾아서 이제 목표에 충분한 이유를 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과 집중,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교수가 큰 항아리를 들고 와서 이제 거기에 돌을 채워 넣어요. 이제 돌을 이렇게 채워 넣으니까 이렇게 다 찼냐고 학생들한테 묻는데, 학생들은 다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조약돌을 꺼내서 거기에 또 다시 그 항아리에 집어 넣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 찼냐 이러니까 이제 다 찬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모래를 갖다가 놓고 마지막에는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면 큰 돌부터 넣어야 다른 것들이 이렇게 되지. 거기에 물부터 채우거나 뭐 모래부터 채우거나 하면 그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목표가 있고 하면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선택하는 거에 대한 큰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거를 이제 찾아서 하는 게, 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제 성취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그래서 모두들 일단 저희의 이제 1년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내년, 내후년 우리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잘 선택해서 내년엔 조금 더 즐겁게 도약할 수 있는 해를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또 짧겠지만 독서 타임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에너지 버스 24번 사과 출발! 출발.
즐거운 파워타임 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